안녕하십니까. 수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 양자역학 원리에서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 보인다. 이 한 문장은 요즘 유튜브나 책에서 정말 많이 인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은 다 맘먹게 나릅니다. 우주의 비밀이 양자역학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자리는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서부터 과장인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수행자는 양자역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공부 봅니다. 입자와 파동은 원래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먼저 고전 물리학에서의 상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자, 돌멩이, 총알, 모래알처럼 공간의 한 점 근처에 딱 위치하고 질량이 있고 궤적, 즉 움직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입자입니다. 자, 파동 보겠습니다. 물결, 소리, 빛의 전파처럼 한 점이 아니라 넓게 펴져 있고 진동하면서 이동하며 겹치고 간섭하고 굴절하고 회절합니다. 파도 두 개가 만나면 더 커지기도 하고 서로 치워지기도 하지요. 고전 물리학에서 돌멩이는 입자, 물결은 파동, 소리는 공기의 파동, 빛은 한동안 파동으로만 이해되었습니다. 즉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다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런데 입자이기도 하다. 먼저 빛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빛의 파동설,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빛은 서로 간섭합니다. 둘이 겹치면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무늬가 생깁니다. 빛은 회절합니다. 좁은 틈을 지나면 퍼지며 그림자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번져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물결이나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전 효과, 빛이 알갱이처럼 튀어오른다.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에 빛을 쬐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 실험에서 빛의 세기를 아무리 높여도 빛의 색 주파수 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며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파동이라면 세기를 계속 키우면 언젠가는 튀어나와야 하는데 아예 0 또는 1, 있다 없다 식으로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연속적인 파동만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 알갱이, 광자 같은 말이죠. 알갱이처럼 작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즉 파동처럼 퍼져서 간섭도 하지만 동시에 빛 알갱이 뭐라 해요? 강자로 하죠. 알갱이처럼 일정한 에너지 단위로만 흡수 방출된다. 이게 바로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의 통합.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전자도 입자인데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 빛은 좀 특별한 거니까 그렇다 쳐도 전자 같은 건 분명한 입자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처음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 전자마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전자 해절 실험, 결정체는 크리스탈 종류를 얘기합니다.
결정 같은 규칙적인 구조의 전자를 쏘아보면 빛을 회절 무늬처럼 간섭 무늬가 나옵니다. 이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 가장 유명한 실험이 바로 이중 슬릿입니다. 얇은 벽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을 때 작은 입자라면 두 줄의 흔적이 생길 것 같고, 파동이라면 밝고 어두운 줄무늬,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실제로 전자를 한 개씩 쏘았는데 시간이 지나 무늬를 보면 입자들의 점들이 모여서 간섭 무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찍힐 때는 점, 입자이고 모아서 보면 간섭 무늬 파동. 여기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미시 세계의 존재는 실험에 따라 입자처럼도 파동처럼도 드러난다. 이것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도 보인다는 말은 이 이중성을 간단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보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이 대목에서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학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뜻은 심리학적 의미가 아니라 실험 장치의 종류에 따른 결과의 차이입니다. 간척, 특정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에서 간척이란 의식으로 본다는 의미보다 전자를 지나가게 할 때 그 전자의 위치를 기록하는 장비를 두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같은 실험 조건, 측정 장치의 구성을 말합니다. 이 슬릿 뒤에 위치 측정기를 둔다. 전자가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 알게 됨. 결과는 입자적인 패턴에 가까워짐. 위치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스크린만 둔다. 지나가는 경로를 특정하지 않음. 결과는 파동적인 간섭 무늬로 나타남. 여기서 말하는 보는 행위는 우리 마음의 태도나 생각보다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와는 구분해야 함.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를 곧장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바뀐다로 옮겨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과한 해석입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미시세계는 원자, 전자, 강자에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을 다루고 일상적인 크기의 세계, 사람, 자동차, 건물은 대부분 고전 물리학의 수준에서 잘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과학적 사실과 철학적 비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양자역학의 핵심 상태는 확률 파동으로 존재한다.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 보인다라는 말 뒤에는 조금 더 깊은 수학적, 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슈르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 양자역학에서는 전자나 광자 같은 존재의 상태를 파동함수라는 수학적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이 파동함수는 공간 곳곳에 어떤 값을 가지며 그 크기의 제곱이 그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 하나가 어느 한 점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을 확률 30%, 저기 있을 확률 10%, 그 옆에 있을 확률 5%, 이렇게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측정할 때 입자로 결과가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
결과는 항상 점 하나로 찍힙니다. 즉 실제 측정 사이에는 펴져 있는 확률 중에서 한 지점이 선택되어 입자처럼 딱 하나의 위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전은 파동, 확률의 분포, 측정 후는 입자, 한 지점의 결과는 두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 보인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요즘 자기계발, 영성, 심리치유 같은 영역에서 양자역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핵심 물리학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마치 과학이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쓸 때는 몇 가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이 문장은 원래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전자, 광자 같은 미시 입자의 행동을 말한다. 이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장비인가가 중요하다. 의식이 우주를 만든다와는 결이 다르다. 3. 과학은 과학이고 비유는 비유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삶의 여러 상황에 비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곧바로 과학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정리, 이제 처음 문장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 보인다는 말은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파동 입자 이중성의 요약입니다. 빛은 파동처럼 간섭하고 회절하지만 동시에 광자라는 에너지 알갱이로 작용합니다. 전자는 입자처럼 점으로 지키지만 동시에 파동처럼 간섭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은 확률 파동, 파동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마음먹기에 따라 현실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미시세계의 존재는 고전적인 입자와 파동 구분을 넘어서 두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물리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 문장을 다른 분야의 비유로 가져가더라도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비유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